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기출지문은 반드시 다시 출제가 된다. 오늘은 행정처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에서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1번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이사가 한다. X가 되겠죠.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이사가 아니라 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하게 됩니다.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행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한 시군구청장이 행한다.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행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청문회를 거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행한다. X. 자격취소처분이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행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5번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세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을 때 자격취소세에 해당되는 건 맞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는 아니죠. X.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세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시도이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회사의 소속공회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도이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양도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취소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취소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이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동그라미.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한 단계 높아져서 자격 취소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X. 요거는 자격 취소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회사의 소속공회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 취소세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이 된다. 시도이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X가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이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개업공회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자격 취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속공회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X가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자격을 취소를 해야지 자격정지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X가 되고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X. 폭행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격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이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X. 여기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이사가 절차를 이행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X. 여기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X.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에서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X.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된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X. 취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동그라미.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동그라미. 7일 맞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X.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동그라미.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가름할 수 있다. X.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동그라미. 시도의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동그라미. 취소 처분은 전부 다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X.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X가 되는 거죠. 청문을 실시하고 자격 취소를 해야 됩니다.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동그라미.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때에는 5일 이내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한 때에는 7일 이내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X. 보고는 7일이 아니라 5일 이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한 때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X. 자격 취소만 보고사항이고 자격 정지는 보고사항이 아니죠. 둘 다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X입니다.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이다. 동그라미. 시도의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한 경우에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다. 동그라미. 자격 정지 처분은 다른 시도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격 취소 처분했을 때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공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동그라미. 소속공개사가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자격정지 3월에 해당된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되는 거 맞는데 이게 3월이 아니라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소속공개사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자격정지 처분 사유 동그라미. 소속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소속공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 3월에 해당된다. X. 이게 3월이 아니라 6월이 되는 거죠.
소속공예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예사가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예사가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예사가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경우는 자격정지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예사가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똑같은 지문이 나온 거죠. 이거는 31회, 이거는 32회 이렇게 됩니다. 소속공예사가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자는 경우는 자격정지 3월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예사가 확인 설명에 근거자를 제시하자는 경우는 자격정지 기준은 6개월이다. X. 여기 3개월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것이고 6개월이다. 이렇게 하면 X가 됩니다. 기준월은 3개월이 됩니다. 소속공예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예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예사가 동시에 다른 기업공예사의 소속공예사가 된 경우, 그러면 이중 소속이 되는 거죠. 자격정지 기준월은 6개월이 됩니다.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X. 소속공예사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에 자격정지 기준은 6개월이다. 6개월이면 맞는 거죠. 동그라미. 소속공예사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예사가 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예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증을 사용한 경우에 자격정지 기준은 6개월이다. 이거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소속공예사가 고객을 위하여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내부 작성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X. 거래계약서를 내부 작성한 것은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였기에 당해 중개인이라는 소속공예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예사가 당해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는 자격정지 3월에 해당된다. X. 이거는 자격정지 기준월이 3월이 아니라 6개월이 되는 거죠. 소속공예사가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예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예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기준은 6개월이다. X.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되는 거죠. 소속공예사가 중개사물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X. 여기서 소속공예사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확인설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개공사가 하는 거지 소속공예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속공예사가 전속중개계약 세우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X. 소속공예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거 역시 개업공예사가 체결하는 거지 소속공예사 종업원이 체결하는 게 아닙니다. 소속공예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이 세우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X. 동일한 취지가 됩니다. 소속공예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X.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를 했다. 이거는 자격 취소지 자격정지가 아니죠. 소속공예사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상 증명성 등 확인 설명에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예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X.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요거는 양도대여죠.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지 자격 정지 처분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속공예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 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X.
역시 자격 취소 사유지 정지 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시군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X. 자격정지 처분은 시군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에서가 하는 거죠.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X. 가중하는 경우에도 최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격정지 사유는 행정형벌이 병가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예사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1번 개업공예사가 사망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사망,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개업공예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해산 역시 절대적 취소사유죠.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해산,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으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가 개업공예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가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됐으면 이중 소속이죠.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한 개업공예사 갑에게 2025년 9월 12일에 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해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세에 해당되는 거죠. 결격세에 해당되니까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 갑이 2025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면 유예기간 끝나고 다시 2년이 경과해야 결격세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결격세에 해당되니까 결격세유니까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가 개설 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는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역시 결격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예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역시 결격세입니다.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X.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세유. 동그라미. 개업공예사가 다른 개업공예사의 중개보조인이 된 경우 이중 소속이죠.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예사를 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사유. 동그라미. 개업공예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해야 한다. 동그라미.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개업공예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세유. X.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했을 때 사무소에 관한 부분은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절대적 취소세유. X. 역시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임시 중개시설을 전부 다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개업공예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X.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상대적 취소세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갑이 2018년 9월 10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양도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이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상대적 취소 사유 동그라미.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전속 중개 있어야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상대적 취소 사유 X. 요거는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되는 거지 상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의무에 위반했을 때만 상대적 취소 사유고 나머지에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이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상대적 취소 사유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유거를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는 상대적 취소 사유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상대적 취소 사유 동그라미. 업무 보장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 업무를 했을 때 상대적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해야 한다. X.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 요거는 상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거죠.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2회 업무정지 처분, 2회 업무정지 처분, 다시 업무정지 처분 이렇게 하면은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거죠.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이요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X.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이니까 이거는 합쳐갖고 네 번째 상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거지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고, 개업공개사가 갑이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사유 X.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라 요거 상대적 취소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해야 한다. 삼진아웃 절대적 취소사유 맞습니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 처분, 1회 과태료 처분,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 처분, 3회 과태료 처분,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되는 거죠.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 X.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X. 공인중개사법이 위반하여 이게 1회가 아니라 2회로 가야 됩니다.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가 이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종망에 중개사가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종망에 중개사가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요거는 상대적 취소사유죠. 상대적 취소세는 전부 다 업무정지 처분세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4번에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X. 이건 광역시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서 하는 겁니다.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9월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을 한도로 하는 거죠. X.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가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6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X. 이게 6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X가 되는데 이게 바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이거는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절대적 취소사유는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최근 1년 이내 공정위법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세인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X. 업무정지 처분세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자격정지 처분세유는 아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거래계약서 서반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는 보존입니다. 보존은 개업공에서 하는 거지 소속공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되는 건 맞는데 자격정지 처분세유는 아니기 때문에 X.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여기서는 교부입니다. 교부는 역시 개업공에서 하는 거니까 업무정지 처분세유는 맞죠. 그런데 자격정지 처분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X. 거래 당시에 교부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세인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세유이다. 동그라미.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요거는 개업공에서도 위반할 수 있고 소속공에서도 위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세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세이다. 동그라미.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세인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세이다. 동그라미.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세인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세이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개업공에서도 위반할 수 있고 소속공에서도 위반할 수 있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세인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세이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세인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세이다. 동그라미.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교부는 개업공에서 하는 거니까 업무정지 처분세유는 맞는데 자격정지 처분세유는 아니죠. X.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자는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세인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세유이다. X. 교부하는 거는 이거는 소속공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업공에서가 해당 중개사물의 거래성의 중요성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요거는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되는 거죠. 금쟁이니까 상대적 취소세이니까 상대적 취소세는 전부 다 업무정지 처분세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개업공에서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이번 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동그라미.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부전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X.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했으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거는 앞에서 미성년자를 중개보전으로 고용을 했다고 나왔죠. 미성년자는 중개보전으로 고용할 수 없는 겁니다. 개업공에서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동그라미.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월은 6개월이다. X. 3개월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자는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월은 6개월이다. X. 이게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되겠죠. 부동산 거래 종망에 중개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월은 6개월이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6개월에 해당되는 게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월이 6개월에 해당되는 거 4개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죠. 결, 정, 상, 2회. 요거만 6개월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3개월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월은 6개월이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X.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월은 6개월이다. X.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X. 2년이 아니라 이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 3년이죠.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X. 역시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동그라미. 폐업신고한 개업공예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예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X. 서로 다른 개공사이기 때문에 승계할 일은 없습니다. 재등록 개업공예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개설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X. 고려해야 되고 재등록 개업공예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때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X. 고려를 해야 되고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예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X. 여기서 폐업일부터 1년이 아니라 1년은 맞는데 처분일부터 1년 이렇게 됩니다.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X.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게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 이렇게 되겠죠.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예사가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9개월 처분일부터 9개월이면 승계되는 거죠. 재등록한 개업공예사에게 승계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 2월 8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2019년 7월 1일 폐업신고하였다가 2019년 12월 11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그러니까 2019년 2월 8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니까 1년 동안 승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9년 11월 11일이면 1년이 안 됐죠. 그래서 승계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소멸한다니까 X. 개업공예사가 갑이 2020년 11월 16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2020년 12월 16일 폐업신고하였다가 2021년 10월 15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였다면 위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이렇게 되는데 2020년 11월 16일 날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 10월 15일이니까 1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승계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개업공예사가 2022년 4월 1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년 3월 2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2022년 4월 1일 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니까는 2023년 3월 2일 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면은 요거 1년이 안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동그라미.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예사가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예사에게 승계된다. X. 이게 3년 동안 승계되는 게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 동안 승계되는 겁니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예사가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예사에게 승계된다. X. 처분일부터 1년이라고 했죠. 2년이니까 X.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예사가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예사에게 승계된다. X. 처분일부터 1년입니다. 개업공예사 갑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한 경과 후 여기서는 2년의 폐업기한 경과 후입니다. 다시 개설 등록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이 위반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여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X. 폐업기한 1년 경과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폐업기한이 13개월, 폐업기한 13개월입니다. 1년 경과했죠. 재등록 개업공예사에게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X.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한이 6개월인 경우 폐업기한이 6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재등록 개업공회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X. 개업공회사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위반으로 2019년 1월 8일 1월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년 3월 5일 폐업신고하였다가 2019년 12월 5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경우, 그러니까 2019년 3월 5일부터 2019년 12월 5일까지가 요게 폐업기간이 되는 거죠. 폐업기간 1년 경과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폐업기간이 1년 경과 안 했으니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을이 2020년 8월 1일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전속중개기 쓰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 9월 1일 폐업신고하였다가 2021년 10월 1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하였다면 2020년 9월 1일 날 폐업했고 2021년 10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으니까 폐업기한 1년 경과했죠. 폐업기한 1년 경과했으니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니까 X. 폐업기한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회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폐업기한 2년 초과했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개업공회사 갑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X. 폐업신고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등록 관청이 하는 겁니다. 개업공회사 갑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받을 수 있다. 여기 과태료 처분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X.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폐업기한 3년 6개월. 폐업기한 3년 6개월이면은 행정처분 다 할 수 없는 거죠. 재등록 개업공회사에게 폐업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X. 개설등록 취소 처분 할 수 없다가 되겠죠. 개업공회사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 2월 5일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년 3월 6일 폐업신고하였다가 2021년 10월 16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경우, 그러면 2019년 3월 6일부터 2021년 10월 16일까지가 여기까지가 폐업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폐업기간 3년 경과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개설등록 취소 처분 할 수 없다. 개설등록 취소 처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 병이 2018년 8월 5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후 2018년 9월 5일 폐업신고하였다가 2021년 10월 5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하였다면, 그러면 2018년 9월 5일 폐업했고 2021년 10월 5일 재등록했으니까 요거 3년 경과했죠. 3년 경과했으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개설등록 취소해야 한다. X.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회사에게 폐업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동그라미. 폐업기간 3년 경과했죠.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폐업기간 3년 경과했으니까 재등록한 개업공회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는 겁니다. 개업공회사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로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면은 다 못하는 거죠. 다시 개설 등록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X.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행정처분을 살펴봤습니다. 행정처분 사유를 정확하게 외우고 접근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